최순실은 뭐 성질대로 했다고 봐야 되나? 하여튼 좀 감정이 격하고 그러면서 오늘 재판정에서 뭐 울먹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박 전 대통령은 뭐 눈길을 안 줬어요. 40여 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뭐라고 보세요?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변호인과 입장이 같습니다. 이 말씀만 했다는 거죠. 변호인과 입장이 같습니다. 덧붙일 말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최순실은 40여 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에요. 박 대통령은 절대 뇌물 요구하지 않았어요. 검찰이 몰고 간 거예요. 재판이 박 전 대통령 허물을 벗겨주고 나라 위에 살아온 대통령으로 남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혐의는 전면 부인. 더불어민주당 진솔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권한대행. 박 전 대통령 재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대통령의 날 박 전 대통령 치욕의 법정에 섰다. 바른정당 국민 앞에 진실 밝히고 용서 구해야. 정의당은 박근혜 뻔뻔스러움에 개탄한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제가 곁에서 떠나지 못했던 이유도 뭐 챙겨주실 분도 사실 뭐 옆에 다른 분들은 뭐 안팎에 다 계시니까 그렇지만 마땅히 없었고 또 본인이 필요한 이런 개인적인 거나 이런 거를 해주실 분이 없어서 정말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는 충신으로 남고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명을 쓰고 또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차정 교수 준비됐죠? 먼저 하세요. 예. 뭐 40년 지켜본 그러니까 그거 아닙니까? 40년 지켜 박정희 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넣어간 내가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 생각했습니다. 네? 최순실 씨가 검찰에 지난 10월 달에 나가 죽을 죄를 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죽을 죄를 졌다고 해놓고 그 뒤에 모든 걸 다 부인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죽을 죄를 졌을까? 우리는 생각했을 때 그것이 다 국민에게 죽을 죄를 졌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드디어 그 대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 딱 한 사람이네요. 보니까. 그게 오늘 지금 완전 그 진실이 밝혀졌다. 네. 저랑 네, 말씀하세요. 네. 저랑 사재현 교수님 똑같아서요. 네. 제가 그래서 끼어들었는데 아마 겉으로는 공주님 40년 지켜본 전 대통령을 공주님 겉마음은 공주님 재판정에 나온 제가 죄인은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공주로 생각하는데 속마음은 뭐냐면 지가 아직도 공주인 줄 아나 봐. 사람 잘못 본 내 죄가 크다 이런 뜻 아닐까. 둘이 저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일이 이렇게 된 거죠. 뭐. 네. 나중에 저는 두 분은 너무 좀 우리 속된 말로 좀 삐딱하게 본 것 같은데. 지금 두 분이요? 네. 사실은 제가 그 입장에 있더라도 좀 미안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법정에 수갑 차고 와서 법정에 선다는 것은 인간이라면 참 민망하고 미안하죠. 그거는 좀 순수하게 박 대통령은 엮였고 경우에 따라서 내가 독봤을 용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좀 뭔가 순수한 의미가 조금 오늘은 있었지 않을까. 지금 왜 그러냐면은 저게 앞으로 재판이 돼 가면은 이제 서로 이해가 달라지는데 달라지죠. 적어도 오늘만큼은 조금 뭔가 미안하고 죄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뭐 저 자리에서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게 재판부가 봤을 때는 죄인이면 반성을 해야 되고 혐의를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죄인이라는 거는
법률상으로는 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재판부는 오히려 더 싫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재판부가 봤을 때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게 되면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아주 어쩌면 여태까지 미운지만 골라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굳이 저 얘기하는 건 오히려 더 나빠요. 울먹이면서 내가 죄인이다 얘기했을 때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을 수 있고요. 그렇죠.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혐의도 인정 안 하면서 저 얘기를 왜 우는 척을 하느냐 했을 때 박 전 대통령한테도 미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보기에도 미워. 그렇죠. 그러니까 미워요. 의미 없는 어떤 좀 악의 눈물, 의미 없는 반성 이렇게 보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주 제대로 나란히 앉아가지고 참 또 살다 진짜 큰일 났네. 김광석 본부장 큰일 났대요. 오늘 최순실 씨는 두 사람을 향해서 이제 죄인이라고 이 말을 하긴 했는데, 하나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8개월 만에 얼굴을 처음 대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8개월 만에 처음 만났는데 그동안 모든 대통령이 탄핵과 파면까지 당하게 된 거는 예. 제 탓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네. 저는 그냥 예의상 이야기 밝힌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한테. 태블릿 PC도 관리 못해서 튀어나오게 하고, 그다음에 고영태 씨 등과의 인간관계 잘못해서 두 재단의 문제가 다 드러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길까지 오게 됐다.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박 대통령한테 예의를 표시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재판부를 상대로도 이야기한 건데, 재판부를 상대로 저 이야기를 아까 죄인이라고 하면서 박 대통령은 전혀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데 둘이 공모했다니까 그럼 자기도 죄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부에도 말은 도덕적으로 아까 말했지만은 죄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박 대통령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뇌물을 우리가 요구한 적이 없다. 법적으로는 하나도 저 잘못 인정 안 한다. 그렇죠.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재판부를 향해서도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울먹이는 걸 보면서 그럼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거 뭐 다 안 하셔도 되고 짧게 하신 말씀 있으면. 왜 울먹였을까는 결국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지원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악의 눈물이다. 진짜 참으로 반성하고 흘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 지금 내를 만나고 내 이야기를 하면서 욱하면서 하는 것이 결국 이래 보여주기 위한 가식적 행동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악의 눈물 정도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인식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박지원 변호사 얘기했지만 법적으로는 자기가 죄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주장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죄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좋은 그림은 이거 다 내가 한 거고 박 전 대통령이 모른다고. 그렇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눈을 딱 뜰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내한테 좀 득을 주려고 하느냐.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법정에 서게 한 개가 죄인이지 나머지 부분은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많은 증거들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 공격을 할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좀 울먹거렸다 해가지고 이제 내한테 유리하겠다라고 절대로 안 느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재판이 진행당하면서 주 2, 3회가 진행된다는데 아마 본인들도 느끼겠죠. 야 이거 내 형량이 이거 만만찮아지겠네. 법원의 최종 판단은 과연 어떻게 내려질까요? 자, 검찰은 공동 정범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빠져나오고 싶겠죠. 재판에서 서로 어떤 전략을 쓸 걸로 보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지금 박 전 대통령 측과 날선 대립, 신경전, 법리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추론과 상상의 기인에 기소가 된 것이다.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르 K재단 돈 관계 정부 부처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스스로 쓰지도 못할 돈을 왜 받아내려고 재단을 만들었겠나. 언제부터 검찰이 언론 기사를 증거로 제출했나. 이런 논리면 돈 봉투 만찬 사건도 기소 가능하다. 검찰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블랙리스트 기소는 살인자 어머니에게 죄를 묻는 격이다. 검찰 측 주장은 국민 주권주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피고인이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없다. 공동정범 이론에 따라서 행위 지배가 그 행위를 지배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법리 판단을 거쳐서 기소하게 된 것이다. 문제없다. 그리고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인데 어떻게 여론, 언론 기사에 의해 기소를 할 수가 있었겠느냐. 사건과 관계없는 촛불 시위, 정치 지형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 이런 주장으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또 최순실 측에서는 법리적으로도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이 없다. 검찰 기소 오락가락하고 변화무쌍하다. 공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쭉 이렇게 뭔가 진행 과정을 이렇게 좀 추적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좀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이. 예. 그 기획은 누구일 것이다라고 마음의 심정에는 있습니까? 그건 뭐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예. 느끼시는 어떤 구체적인 인물은 있긴 있군요. 하여튼 뭔가 이거는 그냥 우발적으로 된 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은 갖고 있어요. 피청구인이 문화융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증인이 문화체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니, 기억 이거 안 굉장히 나시죠? 의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국정을 대통령이랑 상의를 해서 이끌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의견만 필요했지, 전체를 끌고 가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증인. 아까 그 물어보시지 증인,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보질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재판장님 여기 다 계시지만. 아니, 취임사 문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취임사 문건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좀 자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떤 전략을 쓸 걸로 보세요? 저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자 도생. 그러니까 어떻게든 최순실을 떼버리고 이 뇌물이고 뭐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최순실이 한 죄다. 그러니까 뒤에서 장난친 거다. 뒤에서 나는 모른다. 그 밑에서 한 일에 대해서 내가 다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정치적인 어떤 문제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개인의 비리로 몰고 가면서 그런 뇌물죄. 나 그런 사람을 몰지 말라. 돈을 내가 왜 먹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것 같고 잘라낼 것 같고 최순실은 입술이 막으면은 이빨이 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물고 늘어지는 시켜서 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물고 늘어지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고 어쨌든 순망치안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같이 물고 들어가야 본인도 살 길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김화덕 부부님. 검찰이 이렇게 피고인들을 다루는 가장 주요한 전략 중 하나가 이 법조 전문가도 계시지만 이 피고인들끼리 서로 이걸 딱 디바이드하는 전략이죠. 그렇게 해도 서로 재수의 딜레마가 빠지게 하는.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오늘은 지금 현재 그런 갈라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갈라치기 전략인데 서로 내 탓이요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말 저 말 이제 뛰어나오게. 네가 그랬잖아. 이제 그런 말이 이제 하는 건데 가령 이제 이런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는 재단을 좋은 취지로 만들려고 했는데 재단을 만들려고 한 것까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최순실이가 끼어들어서 왜곡시켰다. 그렇죠. 재단 설립이 법적으로 불법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최순실을 일단은 공격하게 만들고 그럼 최순실 씨가 아니 박 전 대통령 당신께서 나한테 중간에 일단 퇴임 이후까지 당신이 내가 직접 할 수 없으니 중간에 나한테 관리 잘하고 있으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증거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둘이 논쟁을 붙이는 그러니까 식으로 이게 다른 전략을 펴지 않겠느냐. 박 대통령이 빠져나갈 것 같네. 서영호 소장. 네. 제가 볼 때 검찰은 핵심적으로는 다른 죄보다도 직무유기라던가 그다음에
직권남용 이런 거보다 뇌물죄 입증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상황입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따라서 두 사람 공동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공동 지갑. 예를 들면 청와대 대통령 의상비를 대신 최순실 대납했다던가 아니면 관저에 인테리어를 해줬다던가 그리고 삼성동 집 계약하고 매매하고 선거 달성 보궐선거부터 선거비를 지원한 것. 즉 두 사람은 공동 지갑이다.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다라는 거를 공통으로 밝히고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하나는 대가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대가의 부분에 부정한 청탁 부분에서는 삼성의 경영 승계라던가 재벌 대기업 오너들의 사면 이런 것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 부정한 청탁 받았다라는 걸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그리고 최순실에게는 그 대가로 K스포츠 미르재단에게 대기업이 출연했다던가 삼성이 정일하게 말 사주고 승마를 지원했다던가 이렇게 따로따로 대가와 부정청탁을 따로따로 하고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공동지갑이라는 것을 공동으로 맞춰내면 결국은 뇌물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법률 얘기로 가니까 어렵네요. 네. 아니, 박지원 변호사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 변호하라고 맡으라고 그러면 맡겠어요? 안 맞죠? 안 맡아요? 아유, 이게, 죄송합니다. 뭐, 맡기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아니, 맡을만 하지 근데 다툴만은 한데. 다툴만 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뇌물죄는 다툴만 하긴 한데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안종범이라든지, 뭐 차은택, 그 많은 사람들의 진술 증거를 그게 공모한 걸로 볼 검찰은 정말 많이 갖고 있거든요. 검찰은 두 사람을 법제에 세워놓고 계속적으로 증인이 될 겁니다. 지금 최순실 같은 경우도 30여 차례 지금 재판을 하는 중이거든요. 끝까지 아니라 우기고 있지만 판사는 그 말이 틀렸다고 다 믿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재판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답변하고 그 피고인은 어떤 인상을 지을 것인가 이걸 다 보는 거거든요. 이거 몇 번 해요, 그럼 이렇게? 아마 주 2, 3회 해가지고 언제까지 가요?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진술했던 사람들 다 불러요. 원칙적으로 다 불러야 됩니다. 그래 따지면 수십 명 아니면 100명이 넘어갈 수가 있고요. 아이고야. 그렇다면 지금 최순실 같은 경우는 30여 차례 이상을 했거든요. 재판을 아마 일주일에 3, 4회씩 해서 몇 달, 많게는 넉 달, 5달 정도 한다면 글쎄요. 처음에는 잘 견딜 수가 있지만 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떤 증인이 나오냐에 따라서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인상이 달라지면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처분대로 하세요. 그래. 다 인정할게요. 그러면은 뇌물 이렇게 이거 얼마예요 도대체 아까 500억이죠. 그리고 형량이 어떻게 돼요? 뇌물죄 같은 경우 지금 무기징역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무기징역까지는 안 가겠지만 형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뇌물죄. 특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인을 해야 되고 다만 두 사람이 법정에 섰을 때 증거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자, 두 사람이 연대가 깨질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렇겠는데요. 한 명이 최순실 혼자 소위 말하는 혼자 짐을 지기에는 본인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지지 않을까. 그 자식도 있고 한데 그 딸도. 최순실이 정유라 얘기만 나오면 계속적으로 막 엉뚱한 답변을 하거든요. 대통령을 버리겠는데요, 차라리? 그래서 큰일 났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큰일 났네, 진짜. 그리고 화장은 못하고 나와요? 구치소에 있을 때? 화장 여기 나올 때? 가능은 한데요. 글쎄요, 저는 봤을 때는 올림머리하고 염색 같은 것도 했지 않을까 제 추측입니다. 대통령이? 글쎄 저기 오래 있었으면 근데 하얀색 머리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약간 좀 수척해 보인다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또 해외 언론에도 다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장도 밑화장이라 그럽니까? 제가 뭐 여자 화장 잘 모르겠는데 기초화장 정도는 조금 했지 않을까. 그냥 완전 우리 소위 말하는 쌩얼은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좀 배려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차 교수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마이웨이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어떠한 뭐 불리한 증언 놓은다 하더라도 딱 잡아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은 간여 해제도 안 했고 모르고 난 받은 적도 없다고 마이웨이를 일관되게 갈 겁니다. 재판을 주 2, 3회 수십 번 해도 제가 보기에 꿈쩍도 안 할 것 같아요. 꿈쩍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본인이 조금이라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기는 뭐 자고 면하지 않고 끝까지 한 길로 갈 것 같고요. 여기에 비해서 최순실 씨는 제가 영어로 it depends라고 썼는데 그 영어 뭐 우리 말로 하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상황 보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아마 이래서 표변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요거 하나 저 변호사님. 유영하 측에서 돈봉투 만찬 거론했죠. 이게 오늘 재판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이 이쪽에선 검찰 쪽에서는 정치법정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돈봉투 만찬 특히 이원석 부장
검사하고 그러니까 이거 한웅재 한판 부장검사가 붙었어요. 검찰석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네. 앉아 있으니까 바로 지칭을 하면서 이 돈봉투 만찬의 당사자가 지금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술액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받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변론을 시작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모두 진술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주의를 환기시키는 아마 기선제압을 좀 하게 던진 말 같아요. 어떤 정치한 논리를 전개하기보다는 딱 봤을 때 판사나 재판장이 봤을 때는 그럴싸하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돈봉투 만찬 사건의 당사자가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여론을 갖고 재판한 게 아니냐. 이 얘기를 좀 아니 하려는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쉽게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니네들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돈 던질 자기 있냐 뭐 맞아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모나 이 뇌물죄 부분에 증거 자료가 뭐냐? 전부 다 언론 기사밖에 없더라. 그런 식으로 언론 기사에 의해서 기소할 것 같으면 언론 기사에 나와 보니까 당신들 돈 만찬, 돈 봉투 만찬 했지 않냐? 그걸로 그럼 당신들도 기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해서 검찰 공소장에 나타나 있는 증거의 부족이 그걸 빗대서 한 이야기. 그러니까 물타기 하자는 거예요. 네, 물타기 하는 거예요. 맹물 수사라는 거지. 맹물로 엮었다 그런 얘기죠. 죄를 물을 자격도 없다. 뭐 이런 얘기로 지금 가고 있었던 거고 7시 17분을 향하고 있는데요. 물 관리 제대로 못하면은 그것도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